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복원을 전담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불교계의 오랜 노력으로 내년 10월쯤 경기도 양평에 들어섭니다.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의 군포교를 책임지는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법원 스님이 대학생과 청년 포교의 최전선에 군불교가 선봉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 버거 브랜드 화엄사 비건 버거가 맛과 영양으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연예인 불자들이 서울 화계사의 둥지를 틀고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과 불자 연예인 후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복원을 전담하게 될 불교 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상냥식이 경기도 양평에서 열렸습니다. 양평 불교 문화재 연구시설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불교계 손으로 한층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인근에 자리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불사의 한창입니다.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지 1년 7개월 만에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냥식. 불, 법, 승! 불법승 구호에 맞춰 상냥판이 모습을 드러내고 불사가 원만 회양되길 바라는 사부대 중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은 물론 기획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에게 접하게 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감동을 선사하며 양평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불사는 불교문화재의 가치와 원형을 제대로 보존 복원하고 전통적 수리 보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2013년 사업 계획이 수립됐고 남양주 봉선사와 양평 용문사가 부지를 기부하면서 불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불교 문화재를 연구 관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불사는 매우 중요한 불사입니다. 연구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지는 가운데 수장고와 전시실, 자료실, 보존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적 보존 시설과 전문적인 진단 보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향후 연구시설이 본격 개관하면 더욱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과학적인 보존시설과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연구되고 또 활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 이뤄져 오면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복원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불교문화재 조사와 연구, 보존, 복원까지 모든 기능을 총괄할 수 있어 그동안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다양한 기획 전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 강국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자 불교 문화재 연구 시설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시간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권력 성취를 기도 축원하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성보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포교에 큰 공을 세운 스님과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서울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개호 스님을 대상인 종정표창 수상자로 선정하고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에는 민주평화통일 대통령 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과 경산 백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 우현의 국군불교 총신도회 후원회장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에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 해동스님과 동년 광주지부 회장 지장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서원센터 법당 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조계종의 군 포교를 책임지는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법원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군 포교 55주년을 기념하는 군승의 날에 취임하면서 대학생과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군 불교가 선봉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군포교를 이끄는 군종 특별교구를 상징하는 깃발이 신임 교구장 법원 스님에게 전달됩니다. 법원 스님이 힘차게 군종 교구기를 흔들자 큰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군종 특별교구 제7대 교구장 법원 스님 취임 법회와 함께 일선 군부대에 군승이 파견된 지 5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 대학생과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군불교가 선봉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 포교의 중심은 바로 군불교입니다.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원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한국 불교의 최대 하두인 전법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본사에서 젊고 수승한 스님들을 추천하고 선발하여 모인 모든 군승 법사님들과 더불어 화합하여 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는 군승 파송 55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우수한 군포교 활동을 펼친 군승 법사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육군 제17보병사단 호국 연주사 주지 원경 최원철 법사 등이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은 청년불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군종교구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젊은 층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전법과 포교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국법을 지키면서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목이 메입니다. 자유롭고 멋지게 살려고 출가했는데 종단의 요구 또 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계시는 우리 군승 법사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1세대 군승이자 제2대 군종 특별교구장을 지낸 자광대종사도 후배 군승들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법원 스님은 아주 적임자 중에 적임자입니다. 군도 알고 종단도 알고 내외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 군종 교구를 이끌어가는데 손색이 없는 가장 교구장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빼놓고. 지난 1968년 11월 30일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군승 5명이 군종 장교로 처음 임관한 이후 55년 동안 600여 명이 넘는 군승이 배출됐고 현재 약 140여 명 안팎의 육해공군 군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불교계의 핵심 과제인 청년불자 양성을 이끌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 진흥 지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격지와 오지 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군포교 활동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대한불교진흥원은 밝혔습니다.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군승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진취적인 사고로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위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는 등 군불교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 버거 브랜드 화엄사 비건버거가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광주 정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건버거의 진가를 청소년들에게 알린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콩 단백질로 만들어 맛과 영양 가득한 버거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두툼한 패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버거. 바로 천년고찰 화엄사 비건버거입니다. 그냥 고기버거처럼 보이지만 화학 재료가 아닌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비건버거를 처음 맛보는 학생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가 웬만한 햄버거는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걸로 생각이 차지 않는데요. 정말 비건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이 고기 패티가 없는 비건 버거를 먹으면 되게 맛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식단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이 비건 버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시장에서 먹는 거 많이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버거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먹었는데 오히려 이거 싱싱하고. 화엄사 비건버거는 쌀을 주 원료로 양상추와 토마토, 루꼴라가 들어간 데다 비건 치즈 소스와 식물성 마요네즈 등을 사용해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모양은 감쪽같이 다진 고기처럼 보이지만 이 비건버거 패티에는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식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건버거의 풍부한 맛과 향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화엄사 교구장이자 전 정과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위해 800여 개의 비건버거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이왕이면 더 맛있는 고기 패드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패드가 있는 햄버거가 좋겠더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비건 햄버거가 또 출시되고 있고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사 비건버거는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채식 선호자들이 늘면서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 화엄사 비건버거를 본격 런칭하고 햄버거의 본고장인 뉴욕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일부 채식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수제 고급 햄버거 매니아들에게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구현해냈고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개최한 화엄사 비건버거 시식회.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연예인 불자들이 서울 화계사를 거점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화계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불자 연예인들의 전법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중흥의 마음을 한데 모은 사부대중이 힘껏 줄을 잡아 당기자 서울 삼각산 자락의 천년고찰 화계사에 연예인 전법단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대표를 맡은 중견 배우 임혁과 가수분과위원장 김국환, 가수 진미령, 국악소녀 이소원, 종편 프로그램 국민가수의 출연에 이름을 알린 임지민 양 등이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판을 가진 목적이 뭐 딴 게 있겠습니까? 포교인데 침체되어 있는 한국 불교의 이제 중흥과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이제 뛰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서막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연예인 전법단장에 임명된 우봉 스님은 현판식으로 전법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며 화계사를 불자 연예인들의 거점으로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판식을 기점으로 해서 화계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활동의 거점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또 지치거나 힘들 때 여러분들을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입제식에는 화계사 회조 성광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등이 함께 불자 연예인들이 전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기원했습니다. 봄빛 비치는 곳에 꽃안이 핌이 없더라. 12월 끝났죠. 오늘 포교 전법단이 여기 현판식을 가진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받게 해주고 여러 지역의 전법단 만들면서 나중에는 스포츠계 또 연예계도 전법단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연예인 전법단 현판식이 그 대미를 장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연예인 전법단원들은 현판식에 이어 화계사 템플스테이 참여에 범종을 울리며 마음으로 노래하고 연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저녁 예불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반야심경 등을 봉독하며 부처님이 그러했듯이 불법으로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법의 염원을 담은 108배로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우리 불교의 화두를 몸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보물 제1619호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목조 불상인 서산 계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 복장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산 계심사는 어제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서산 계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과 복장 유물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자랑스러운 무성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원하며 자세히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계심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계심사의 문화유산들이 더욱 빛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언문을 통해 본 목조 열애 좌상의 조성과 수보, 한봉석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이 제작기법 연구에 대해 기조 발표에 나섰고 정한문화재보존회 정우혁 팀장의 보존 처리에 관한 발표에 이어 이명의 동국대 교수,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등의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의 신도시 포교 거점 도량 세종 광제사 주지 겸 전통문화체험관장에 전 사회국장 현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직할교국 공찰인 안성대원사 주지의 구산 스님을 사회국장의 진효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종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은 종단의 주요 포교 거점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활발한 포교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막중한 소임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조계종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다른 종단도 잇따라 동참하는 등 원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흉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대작 불사 진작 마음 내서 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며 다른 종단도 공감하고 불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마애 부처님을 빨리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며 불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흉종은 모든 존재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원흉무의 사상을 근본 이념으로 지난 1977년 창종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등 대사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담화 원명 스님을 비롯한 4부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조계사 김장나눔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조계사와 교류 중인 해남군이 4,000포기 8톤 분량의 배추를 후원했으며 전체 분량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3,000포기를 종로구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지 부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김장나눔전에서 담화 원명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담아서 맛있는 노인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렇게 저희가 3,000포기 약 6톤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담아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저희 사랑의 김치를 전달합니다.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계 복지시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자비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8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2023 사랑범벅 김장드림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2,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오셔가지고 재단 직원들 같이 김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김치를 드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좀 춥고 힘들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한겨울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김장김치 2,000포기를 내일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1,30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수미정사가 운영하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 불교를 대표하는 복지기관으로 올해로 23년째 자비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편소설 시부도 탄트라와 영화 관상의 원작자인 백금남 소설가가 우리 시대 큰 스승 타노 스님의 일대기를 다양한 일화를 통해 재구성한 소설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를 펴냈습니다. 백 작가는 어제 열린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육아의 모든 경서를 섭렵하고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의혹을 풀지 못해 방황하는 타노 스님의 생전 모습과 타노 스님의 은사인 하남 스님의 출가 과정 등이 새 소설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백 작가는 설명이나 주장이 아닌 이야기로 타노 스님의 일대기를 엮은 소설인 만큼 원고 완성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타노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어두운 시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예견해 큰 주목을 받았고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학승이자 선승으로 지난 1983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